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이란 급작스런 부동산 대책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우회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 정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했는데요. 이 이슈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되어 왔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별도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슈의 시작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제도에서 출발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면 분양계약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던 회사가 망해도 분양받은 주택의 완공을 보증하는 제도가 분양보증제도입니다. 주택건설업자가 보증회사에 보증료를 지급하고 보증을 받으며, 우리나라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통 허그라고 하죠. 이곳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아파트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입장에서는 보증을 해줄지 말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 가격에 문제가 있으면 분양보증을 거절함으로써 기관으로서 리스크를 분산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분양 보증을 위한 심사 기준을 따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분양가를 심사할 때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라는 것을 두어 운영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분양 사업장이 있다면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에 적용되는 아파트 현장이 없다면 인근 기준으로 1년 초과 분양 사업장이 있다면 이 평균 분양가의 110% 이내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인근 기준으로 준공 사업장이 있다면 평균 매매가의 110% 이내에서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이 유사한 사업장을 선정해서 분양가를 심사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은 전 자치구가 포함되고요. 과천, 광명, 하남, 분당 이 지역들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운영되어 와서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겠죠? 일반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겠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던 서울 시내의 많은 사업장들은 이 기준 하에서 일반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일반 분양 시점을 조정해 가면서 분양 일정을 짜왔습니다. 갈등의 본격적인 서막은 2016년 6월 6일부터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기존에 운영하던 아파트 분양 보증의 기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빡빡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양을 준비하던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사업 시행자들, 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어떻게든 분양 보증 기준을 우회해서 높은 분양가를 받아보려 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HUG의 분양 보증 안 받고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주택 분양 보증을 민간에도 개방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있었고, 이를 위한 국회 내 입법도 있긴 했으나 국토부는 분양 보증 기간 추가 지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찾아낸 방법은 분양 보증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즉, 아예 집을 다 짓고 팔겠다는 것입니다. 준공 후 분양이라고 짧게들 부르는데요. 애초에 주택 분양 보증이라는 제도가 주택의 수분양자들이 건설회사 도산 등으로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니 집을 다 짓고 나서 판매한다면 분양 보증이 필요 없게 되는 이유죠. 이렇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선분양으로 분양대금을 땡겨서 공사비에 충당하지 못하니
금융비용은 더 나가겠지만 다 짓고 나서 제대로 집값을 받으면 들어간 비용들을 퉁치더라도 남는 장사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낭패입니다. 강남권에 줄줄이 대기 중인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들이 준공 후에 엄청난 고가 분양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것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불을 댕기는 도화선이 될까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하면 준공 후 분양하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게 규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꺼낸 카드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택지 확대 적용입니다. 사실 분양가 상한제 카드는 이미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도 언급한 바 있었던 카드입니다. 당시에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2017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 당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공고가 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접수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나올 서울 인기지역, 특히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앞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준공 후 분양으로 우회해서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발표 이후 실제로 삼성동 상하 2차 아파트, 신반포 3차 경남 통합재건축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준공 후 분양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선행단지들이 분양가 규제 없이 후분양으로 돌아서고 이후 줄줄이 대기 중인 강남의 개포주공 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잠실의 진주, 미성크로바 등등 분양에 나설 단지들이 쫓아간다면 높은 가점의 청약통장을 들고 저렴한 강남권 새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던 청약 대기자들은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기다렸던 분양 물량이 준공 후 분양으로 비싸게 한참 뒤에나 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실수요층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살 수 있는 주택을 지금이라도 사야겠다고 재고주택 시장으로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몰리며 시장이 다시금 불안해지는 것은 정부도 어떻게든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정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올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시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적용에 대한 얘기를 꺼내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로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든 그렇지 않은 민간 분양이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기준으로 바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를 마쳤던 재건축, 재개발 조합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못했으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자, 다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적용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납득이 되시나요? 이해 당사자인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법률이 소급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며 이는 위법하다는 비판들이 이어졌죠. 그러나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는 명언을 남깁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분양되어 소수의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누릴 프리미엄이 공익인지, 과연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오랜 세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위해 고생했던 토지 등 소유자들, 조합원들의 사익이 침해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1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합니다. 8월 14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민간 택지의 토지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 신청일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도록 시행령 안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일반 분양가를 산정하면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낮은 일반 분양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같은 민간 택지라고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라 해놓고 민간사업 시행자가 매입해서 사업하는 경우는 그냥 매입가를 인정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도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땅을 매입해서 조합원이 된 경우들도 있을 텐데 왜 토지 매입가를 인정 안 해주고 표준지 공시지가로 간평하라고 하는 건지, 왜 역차별이 발생하는 건지 설명은 없습니다. 아무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에 많은 이의 신청들이 접수되었고 9월에는 여러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주도한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의 첫날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정부도 많은 이의 신청 등이 부담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책의 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적용, 그리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기준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10월 말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6개월 이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기준은 적용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이주개시 공고를 내고 청산대 상자 또는 세입자 등과의 명도소송을 거쳐 이주를 마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동절기에는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도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이주가 끝나 6개월 안에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사업이 마무리된 일부 단지에만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이주를 개시하지 못한 정비구역 또는 이전 단계의 정비구역들은 유예 적용 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틀에서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작은 6월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일반 분양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준공후 분양 움직임에서 출발했습니다. 6개월의 유예는 이미 이주 멸실 단계의 일부 사업장만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이며 이 카드를 받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협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아크로 리버파크 24평형이 23억 9,800만 원에 팔린 사례 보셨나요? 입주한 지 10년 된 아파트도 평당 7, 8천만 원 시세가 나오는 동네에서 4,700만 원대 일반 분양가를 받을지 말지를 고민해 보라는 선택지를 6개월 정도 준 셈에 불과합니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진행이 진척되지 않은 정비구역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번 대책 이후에 야당의 국회의원이나 몇몇 언론의 코멘트를 보면 기가 찹니다. 정부의 어제 대책으로 서울의 몇만 세대의 정비구역들이 수혜를 입었느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접수 중인 정비구역들이 수혜를 받을 예정이라니 정부의 이런 발표를 환영한다고 언론에 보도자료 뿌리는 야당의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이러한 대책을 낼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정비사업을 추진해오던 사업 추진 주체들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준에 따라 낮은 분양가대로 선분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준공후 분양 등으로 우회하겠다고 조합이 방침을 정하면 철거 이후 선분양할 시점이 되었는데 얘네가 분양을 안 하네. 준공후 분양 등으로 피해가려는 거구나. 정부는 해당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해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정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영화 타짜가 생각났습니다. 타짜에서 박무석이 하던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박무석은 곽철용이라는 건달에게 소속되어 있는 타짜입니다만 주인공 고니가 협박과 회유를 통해 자신과 손잡고 도박판에 들어갈 것을 강요합니다. 고니가 작두를 들고 협박합니다. 형씨가 알아서 선택해. 곽철용이한테 죽던지 나한테 죽던지. 그러자 박무석은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고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오지게 걸려 삔네. 맞제?
결국 박무석은 고니의 손을 잡고 곽철용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했다가 걸려서 나중에 곽철용에게 죽습니다. 박무석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고니 말고 곽철용의 손을 잡았어야 했을까요? 제 생각은 도박판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라는 작두날을 피해도 그 뒤에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로 토지비를 정하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이라는 더 무섭고 큰 칼을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무석처럼 오지게 걸려버리기 싫은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 현장들마다 다시 계산기들 두들겨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갈까 말까. 정비사업 할까 말까. 그리고 생각해볼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과연 민간사업 시행자들, 재건축 조합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정부가 바라는 그림처럼 아름답게 레메안 라클래시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처럼 고개 숙이고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이고 선분양으로 가는 단지들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고민하는 곳들도 있을까요? 다른 선택을 하는 단지들에서부터 파열음이 일어날 거고 그 파열음에서 시작되는 균열들이 앞으로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분양이 많은 둔촌주공 아파트나 강남의 개포주공 1단지, 서초 반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 1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추후 행보를 지켜보면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장 요약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이슈의 시작은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강화였습니다. 6개월 유예라고 하는 것도 정말 소수 단지에 HUG 분양가 규제 받을래? 분양가 상한제 맞을래? 선택지 정도 주어진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지게 걸려버리기 싫은 단지는 회피할 거고 들이받는 놈도 나올 것 같은데 지켜보려 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